국회 상황도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 시청자 여러분들 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임명 강행할까요? 아닐까요? 이런 지금 관심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박광자 씨 피격 사건은 통과 의례. 사드를 배치하면 나라가 망한다. 과거 발언이나 SNS 글 때문에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는 어제 밤늦게까지 진행됐던 청문회 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염된 좀비로 지목했던 민주당 추미애 의원 지적엔 일어나 사과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이렇게 말로는 그렇게 하셨어요.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후보자께서 일어서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명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8번에 걸쳐서 다운계약을 쓰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 전입과 자녀 증여세 탈루 논란,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진땀을 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장관 후보자 7명 모두 부적격자라고 반대하면서 어제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오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연기도 요구했습니다. 여당은 장관직 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 인사들이라고 엄호하면서 현역 의원 2명이 포함된 오늘 청문회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상황 보셨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에서 다시 한번 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 계속 보시느라고 바쁘셨겠어요? 네, 계속 다 보지는 못했고요. 중간중간에 봐도 똑같은 얘기니까. 네,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사과합니다. 이거 몇 번이나 했어요? 저는 쉬다가 포기했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산 증식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예, 위장 전입이라든지 공통 분모들이 너무 넓어가지고 그렇죠. 예. 이게 어쩌면은 한국 사회의 중상층 사람들의 사는 방식인가라고 하는 일반 국민으로서의 무슨 안타까운 중상층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투기하고 그러겠어요. 장관 후보자들급쯤 되는 상위 한 10% 정도에 네. 계시는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의 공통점이겠죠. 그래서 중산층이라기보다는 중상층. 중상층, 그 정도로. 예, 중상층. 네, 예.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웠고 사실 예. 현 정부에서 7대 인사 원칙이라는 예. 걸 내세웠는데 그중에 지금 음주운전이나 성 관련 범죄 여기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없지만 맞아요. 나머지 5가지가 두루두루 해당되는 예를 그런, 들자면 세금 탈루 부분이나 불법 재산 증식 또 이제 병력 기피까지는 아니더라도 병력 의혹, 예, 자녀에 예, 관한 예. 그런 것들이 있었고 위장 전입 그리고 예. 논문 표절을 위시한 연구 부정 이런 것들이 현 정부에서 세워둔 인사 초창기 5대 원칙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5대 원칙에 거스르는 인사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을 일단 지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맞아요. 예. 일반 국민들이 보면은 좀 기가 막힌 문제긴 한데 또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어서 그런지 네. 국민들은 또 다 그렇고 그렇지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인사청문회 하이라이트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 얘기는 네. 좀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좀 여쭤봅니다. 추미애 대표한테 좀비라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추미애 전 대표가 어제 네. 질문자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차분하게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당 의원이니까 좀 엄호해야 될 그런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고 감정적으로는 한마디 네. 해줄 것 같기도 했는데. 네, 그 감정이 예전에 삭혔을 수도 있는 거겠고요. 예. 그리고 김현철 후보자는 예상대로 과거의 SNS 발언에 대해서 유감 내지는 사과를 표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네. 이제 좀비 발언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군복 야당 입고 대표를 쇼한다. 할 때 예. 김현철 당시 후보자, 지금 후보자죠. 당시에는 군복 입고 쇼나한다라는 굉장히 센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여러 가지 군말 없이 본인이 그때 지나쳤다라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했죠? 예, SNS 예. 발언은 주로 피해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고요. 예. 특히 이제 천안함 문제가 가장 관건이었고 어제 안 그래도 천안함 구축이었는데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폭침이었다라고 입장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청문회기 때문에 네.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해준 걸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겠지요. 예. 근데 어쨌든 국방부라든가 정부는 지금까지 계속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지만 줄곧 일관되게 북한의
도발이었다라고 하는 입장이라서 예. 그 코드에 맞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김현철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다라는 증거가 없다라고 시종 일관 소신이라고 글로 주장을 했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어제 청문회에서는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통일부 장관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입장을 정리하자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그러면서 높겠죠. 예, 학자의 생각은 진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예.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얼마 전에 또 드러난 거기도 하지만은 북한의 잠수정으로 보일 수도 있는 괴물체를 담고 있는 영상이 삭제가 되었다라는 네.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북한 소행의 여지가 충분히 객관적으로 봐도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김현철 후보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일단은 뭐 잠정적인 견해일지라도 북한의 도발이 맞다라고 예. 정리했을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하나하나의 뭐 이 발언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될 것 같다를 우린 전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네. 야당의 반응은 부적격자다 이렇게 정리됐죠.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여당의 반응인데 네. 여당의 반응 결론은 뭡니까? 여당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그만한 적격자를 찾지 못해서 발탁했다라고 했고 그것을 제일 낫더라. 네,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죠. 그리고 과거에 지나친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당 의원들도 청문회에서 동의를 한 바지만 예. 어쨌든 청문회를 통해서 사과 그리고 유감 표명을 받아냈기 때문에 적격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이석현 청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 들여다봤더니 김현철 후보자는 천연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얘기는 아주 잘 뽑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발언은 사실 좀 과공 비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당 의원이 먼저 나서서 야당 의원이 때리기 전에 예. 옛날에 이 SNS 발언은 잘못되지 않았냐? 용서를 예. 구하라라고 단호하게 딱 질책을 한 다음에 밀어주는 게 더 낫지. 뭐 천연 다이아몬드라고 한 것은 오히려 좀 반작용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예, 예. 네, 그런 발언이라고 근데 볼 수 천연 있겠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뭐 다이아몬드도 있지만 천연자가 붙으면은 가공되지 않아서 좀 거칠거칠하고 네. 뭔가 좀 이렇게 좀 매끄럽지 않지만 소중한 존재다 이제 이런 의미니까 네. 그 얘기는 뭐 부적격자가 아니다라는 이걸로 국민들이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여당에서는 뭐 기조를 확실하게 잡았겠죠. 자, 제일 궁금한 거. 김현철 후보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임명 강행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이런 논란이 있을 것을 청와대가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테고 알고선 지명한 거니까. 네, 강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 밖에 김현철 후보자 말고도 지금 뭐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되느냐 마느냐 이 예. 기로에선 후보자들이 대단히 많은데 어차피 국회가 장관 임명 동의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이고 네. 또 현재 이제 여야대 강대강 대치 국면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어지간하면 후보자 임명을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오늘은 박영선 후보자가 청문회를 좀 겪고 있는데 본인이 그냥 항상 송곳 질문으로 날카롭게 질문하시다가 질문을 받으니까 아마 진땀 좀 흘리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번에 청문회 겪으시는 분들이 7분이죠. 그렇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네. 혹시 이 중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될 것 같다라고 유력한 후보자는 누구누구로 보세요? 일단은 오히려 정치인 출신보다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뭐 최정호 후보자라든지, 국토부 장관 네, 후보자. 그리고 뭐 조동호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예, 자녀 여기 교육 문제 때문에 네. 그 문제가 되는 분. 조금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또 최정호 후보자나 조동호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공세를 퍼붓더라도 정책적 코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네. 차라리 저 사람이 장관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예. 이제 문제는 어차피 야당이 임명 동의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로 인사 보고서 채택을 불발시킬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부동산의 달인, 증여의 달인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보고서가 채택될 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채택 안 될 거로 보십니까? 아, 굳이 따지면은 요 정도는 일단 야당에서도 불발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은 강행될 것 같다. 주로는 강행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예. 한 명 좀 특이한 그런 지점이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예. 청와대에서도 좀 새로운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가 들리기는 네. 해요. 후문이 들리고 있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조동호 과기부 장관이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네. 왜 조동호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에서 다시 갸우뚱할 정도로 할 만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사실 과학기술계 현장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사람들을 좀 잘 쓰지 못한다. 그리고 과학계의 목소리를 많이 듣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조동호 과기부 장관 같은 경우는 또 그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예. 온라인 전기버스 사업을 카이스트에 있을 때 앞장서서 추진한 전력이 있는데 실패. 굉장히 성과가 좋지 않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자유한국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의원들한테도 질타를 받고 있고 아하. 과학기술계에서도 좀 다른 인물을 내세우면 좋지 않겠느냐 예. 이런 얘기를 이제 저도 취재를 하면서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하. 근데 그 와중에 청와대도 사실은 조동호 후보자가 아니라 다른 인물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그 인물이 고사를 하는 바람에 조동호 후보자를 내정을 했고 그랬군요. 그 내정 이후에도 인사청문회를 불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새로운 후보자를 물색했다라고 하는 예. 그런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동호 후보자야말로 가장 지켜봐야 될 한 명을 꼽으라면 네, 저는 네.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임명이 될까 안 될까를 떠나서 청문회 그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서요. 네. 이거 좀 온라인으로 다 접속해서 좀 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이. 생중계로 보실 수 예. 있죠. 근데 의사 중개 시스템이 일시 먹통이 될 정도로 접속자가 많아진 거 보면 네. 국민들이 관심이 높아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충 하고서는 그냥 넘어갈 생각이었는데 네.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관심도가 높기는 높은 것 같네요. 자, 뭐 좀 청문회 진행 중이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이 유튜브 방송하고 계시죠. 네. 근데 그 유튜브 방송 뭐 하나 보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무슨 뭐 발언 때문에 뭐 국회가 시끌시끌 하던데요. 예,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이나 정부를 공격하는 거는 새삼스러운 뉴스가 안 될 수 아니죠. 있는데 예. 같은 당 대표인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찌질하다, 벽창호 이런 표현을 썼어요. 찌질하다? 네. 아, 저런 단어는 국회의원이 당 대표한테 할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쓰는 말로는 굉장히 아니 왜 그러는 이례적이죠. 거예요 도대체? 그럼 이현주 의원은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찌질하다라는 이유를 봤더니 창원에서 숙식하는 거를 네. 가지고 문제를 삼으셨어요. 창원성산 재보선에서 각 당 대표들이 오피스텔 잡고 원룸 잡고 지금 예, 고생하고 경쟁적으로 있잖아요. 숙식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현재 바른미래당의 이재환 후보는 조금 후발주자이고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현주 의원 입장은 거기 후보를 괜히 냈다. 예. 그렇게 매달릴 일이 아닌데 손학규 대표가 저렇게까지 숙식하는 게 찌질하다. 그리고 이제 그 말에는 사실 자유한국당하고 후보를 단일화했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정의당한테 쿨하게 탁 단일화해서 양보하는 것처럼 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한테 단일화를 탁 해서 양보를 해주고 쿨한 모습을 딱 보여야 되는데 손학규 대표가 거기 가서 원룸 얻어가지고 막 고생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게 찌질하다. 네, 그 바른미래당 인사들이 평균적으로 지향하는 노선은 예. 예전에 안철수 대표가 표현했던 극중주의, 그러니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중간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현주 의원은 더 자유한국당 쪽으로 확실히 기울어져 있는 포지션을 취하고 맞아요. 있죠. 좋아요. 예, 예, 이 점이 바로 손학규 대표와 이현주 의원 간의 불화의 근본적인 배경인 것이고 예. 이번이 사실 처음도 아닙니다. 그 전에도 이현주 의원이 손학규 대표를 많이 비판을 하기도 했었고 당내에서도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좀 찌질하다라 같은 이런 강한 언사를 씀으로써 당장에 뭐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같은 경우도 오물투척꾼이라고 아하. 이현주 의원을 역공하고 나섰죠. 당 대변인 논평이죠. 네, 그렇습니다. 품격도 인격도 없는 오물투척꾼으로 전락했다. 아하. 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속은 바른미래당이지만 뭐 발안하는 뭐 자유한국당으로 가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얘기도 파다하거니와 일단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문연대 기치하에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이현주 의원이고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선거제 개편을 두고 당내 균열이 심각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이 상황에서 이현주 의원이 당내의 어떤 예. 친자유한국당파 기수로서 나섰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예. 자, 이현주 의원 뭐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거는 좋은데 이 말의 단어를 선택하는 이 품격의 문제는 좀 생각해볼 여지가 좀 있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 대표를 저렇게까지 존중하지 않을 거면 왜 그 정당에 있는 남아있느냐, 것인가? 이런 얘기 나올 수 떠나든지 있고요. 아니면 대표를 갈아엎는 정식 반란에 나서든지 해야 될 네, 것이다라고 네, 하는 네. 그런 정치 도의상의 이야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예, 사람아 입이 꽃처럼 고와라. 뭐 이렇게 하는 뭐 당 대변인 논평이 나왔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바른미래당 뭐 바람 잘 날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요거 김학의 사건 재수사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지금 세간에 엉뚱한 얘기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의를 이렇게 타락시킨 검찰 고위 간부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누구를 네. 얘기하는 거고 이 얘기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일단은 이제 익명의 편지가 투서로 예.
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 접수가 됐는데요. 예. 그 편지를 쓴 사람은 이제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당시에 그 춘천지검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다라는 예. 것이고 김학의 전 차관이 그때 춘천지검장이었었죠. 예. 그리고 그 사람과 이제 윤중천 사이에 다리를 놔준 사람이 있다. 그 인물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네.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힌트를 주자면 이제 언론에서는 사법연수원 17기 17기. 현 변호사라고 예. 보도를 했는데 한 언론에서 실명을 거론을 하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좁혀지는 분위기 속에 있고 아니 이제 함께 춘천에서 근무를 했고 연수원 네. 17기고 그러면 딱 나오니까 누구하고 딱 나오기 때문에 저도 그 뭐 A 변호사라고 딱 얘기했지만 저도 딱 누구인지 딱 알겠더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뭐라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김학의 전 차관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상황이 됐군요. 네, 김학의 전 차관 대답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제 그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은 당연히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그렇죠. 그런 예. 기세고요. 근데 이제 워낙에 윤중천과 김학의를 연결해 준 사람이 내가 아니다라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공간적으로 인물적으로 대단히 좁혀졌기 때문에 예. 그 사실 여부는 빨리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그 인물이 제대로 조사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사법연수원 17기라는 배경 이것이 이제 예전에 진상조사단을 이끌었었던 김갑배 변호사하고 동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그것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거는 합리적 의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예, 분명히 좀 집중해서 조사를 해보면 조만간에 어떤 진위 여부가 판별 나지 않을까. 특검이 전망이 됩니다. 됐든 특임이 됐든 재수사 시작되면은 이분도 좀 조사를 좀 받을 필요가 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